객체를 복사하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인 할당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객체를 복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방법은 할당을 하는 방법으로 객체를 변수에 할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객체의 메모리 주소, 즉 객체 참조를 변수로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얕은 복사인데 영어로는 shallow copy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깊은 복사이고 영어로는 deep copy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방법인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불변 자료형을 복사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요. 가변 자료형의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복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여기 나오는 할당 연산자 등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당 연산자는 실제로 해당 객체 자체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객체에 대한 객체 참조를 복사하는 겁니다. 즉 해당 객체가 위치한 메모리 주소를 복사하는데 이것을 앞서 든 예로 보면은 물건을 담는 박스의 번호를 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때 오른쪽 P 연산자가 리트를 즉 문자열이나 이렇게 숫자이면요. 왼쪽 P 연산자는 리트를 값을 담고 있는 메모리상의 객체를 참조하는 객체 참조로 설정이 됩니다. 즉 변수 자체가 객체 참조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P 연산자가 객체 참조라면 여기서 말하는 객체 참조라는 것은요. 이렇게 복합 자료형 같은 리스트라든지 집합같이 다른 객체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직접 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객체 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 참조인 경우에는 왼쪽 P 연산자, 즉 변수는 오른쪽 P 연산자와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는 객체 참조를 설정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한번 우리가 이 코드 예를 보면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할당 연산자를 갖다가 불변 자료형에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가변 자료형일 때입니다. 가변 자료형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쪽의 값을 변경하면은 다른 쪽에 변경한 값이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그 값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요. 변수 X에는 가변 자료형인 리스트 1, 2, 3을 이렇게 할당을 했고요. Y는 이렇게 1, 2, 3을 또 할당을 했습니다. 둘 다 같은 값을 가진 리스트를 이렇게 할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을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1, 2, 3이 나왔고요. Y의 값을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Y도 이렇게 1, 2,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X is Y. 즉 X와 Y가 같은 객체 참조를 가지고 있느냐, 즉 같은 상자 번호냐, 같은 상자냐를 묻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false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따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도 우리 stay hungry, stay foolish 할 때 보면은 각각 다른 데를 이렇게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는 false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X와 Y는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G에다가 X를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할당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객체 자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즉 리스트 자체를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객체에 대한 객체 참조, 즉 박스의 번호를 복사를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G를 값을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1, 2,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객체 참조만 복사를 했는데도 어떻게 값이 나오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원래 그것이 변수의 역할입니다. 변수는 박스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그 변수를 우리가 호출하면은 그 박스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1, 2, 3이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여기서 보면은 정리를 다시 하면은 X와 Z는 같은 상자고 Y가 다른 상자라는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x is y는 false고 이제 실제로 이제 g는 이제 x와 같은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g is y를 하면은 g is x를 하면은 true가 나오겠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g에다가 문자열 a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g의 값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g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g의 값은 당연히 1, 2, 3 그리고 문자열 a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객체 참조를 복사했단 말입니다. x로부터. 그런데 g에다가 변화를 줬죠. x는 우리가 손을 전혀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x의 값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면은 이렇게 x의 값도 바뀌었죠. 우리는 x에다가 추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y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궁금하죠. y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y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g만 바꿨기 때문에 x도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x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이렇게 g is x냐, g와 x는 같은 박스냐라고 물어보면 같은 박스입니다. 그 g is y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릅니다. 이 말은요, g와 x는 결국 같은 박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박스의 내용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같은 박스를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의 값도 바뀌게 되는, 즉 이렇게 객체 참조, 즉 할당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객체 참조로 객체를 복사를 하게 되면요, 복사하는 것마다 가변자료형의 경우에는 항상 하나만 바꾸더라도 다른 모든 것들도 같은 박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게 이것을 피해서 가변 자료형일 경우에는 얕은 복사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변 자료형이 이제 제공하는 복사 방법이 이제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얕은 복사고, 이 얕은 복사를 사용하는 것은 가변 자료형인 리스트, 딕셔너리, 세트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객체 복사의 첫 번째 방법인 할당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가변 자료형일 경우에 이렇게 의도치 않는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한 얕은 복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